네, 스펠 시스템에서 농업 분야 맡고 있는 오종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저희 회사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그런 물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일단 뭐 크게 보면 스프레이 시스템이라는 인더스트리얼 분야가 TZ이라고 하는 농업용 분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본사는 시카고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지사에서도 덴마크 쪽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는 중국 쪽에 가장 큰 지사가 있고 한국도 현재 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국 지사의 TJ 부분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노즐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는 엑셀, TT, TTI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액젓 크기에 따른 농작물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TZ과 TT 노즐과 TTI 노즐의 차이는 액젓 크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엑셀 노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살균, 바이러스 등을 처리하는 살균 작용을 할 때 사용되고요. 그것보다 액젓이 조금 더 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살충이라고 하는 벌레를 살상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풀을 제거하거나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초용 노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액젓이 조금 더 가장 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즐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을 보시고 액젓 크기나 이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SR 노즐의 경우에는 지금 사파이인 상황에서 분사 도포가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장에는 액젓 크기가 굵게 나오지만 노즐이 분사되는 순간부터 끝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액젓이 끊임없이 파쇄되면서 이제 이 표면이나 농작물의 이 표면이나 줄기 등에 들러붙게 되고 저게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 흡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TT 노즐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로 사용됩니다. 살충제는 벌레들이 뛰어다니는 그 부분에다가 액젓을 분포시켜 가지고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나 뭐 이제 그런 성분들을 묻혀 가지고 벌레들이 나뭇잎이나 수확물에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뭐 수도작 또는 여러 가지 밭작물 등의 제초용으로 사용하시는 액젓의 경우에는 가장 큰 액젓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땅방울이나 어, 땅바닥이나 아니면 잎 주변 사이로 해서 물이 스며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가장 제초 부분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저희 미국 본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하는 규모가 저희 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트랙터에 매달린 상태를 가상으로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액자 크기를 가상으로 도핑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미리 실제 실험을 하기 이전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터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TZ 바디에 결착되어 있는 노즐들을 도포시키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요. 이 상태로 해서 트랙터에 결착하는 부분까지 같이 시뮬레이터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포가 되면서 트랙터는 앞으로 전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노즐이 바람의 영향을 타고 작물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3차원을 미리 확인을 한 다음 그에 적합한 노즐을 선정하여서 트랙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세일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기아 같은 경우에는 위쪽 편을 보면은 대부분 XR 노즐을 달아놨고요. 그 중간에는 또 TT를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액젓 분포가 되는 것을 3차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실험 같은 경우에는 TJ 본사에서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주력 상품 8개를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진행을 하였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TTI 같은 제초 노즐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도포를 보실 수 있듯이 매우 선명하게 도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3차원 시뮬레이터를 돌린 다음에 이제 실제 필드 현장에서 색소가 약간 입혀진 농약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도포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한 확인 과정을 거친 노즐의 분포가 된 부분을 위에서 들어온 차량을 통해서 항공 차량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밀하게 농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농약이 도포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매년 진행이 되고 또 새롭게 개발되는 노즐의 완성이 되면 항상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출품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작물마다 적절히 필요한 노즐을 제안 드리는데요. 예, 본 화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저희가 식용유로 사용하는 대두라고 하는 콩 종류입니다. 콩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육묘 단계에서는 XRTB나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팁들이 사용되고요. 그 뒤에 전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액자 크기가 조금 더 커진 사면을 통해서 살충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늙어서 죽을 단계에 가면은 이제 제초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작물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저희는 노즐을 제한 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일부 트랙터 농기계 등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데 저희가 제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드 테스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표적인 작물로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여름에 육묘기 때 이제 도포되는 수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부분을 저희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제안 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토탈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시스템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팜 내에서는 쿨링 시스템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방제 시스템, 그 다음 습도 조절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토탈을 저희는 가칭으로 TGS 스프레이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보시면 쿨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2, 3도 낮추는 효과를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방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줄마다 배치되어 있는 작물에 정확하게 방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3차원적인 바디를 사용해서 노즐 분사를 진행하여서 잎 뒷면까지 이제 도포가 되어 이제 흰가루나 이러한 어려운 병의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도 조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광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습도도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습도를 컨트롤을 꾸준히 70%로 맞춰주는 시스템으로 광합성의 활성을 높게 해서 생산량을 높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화두인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 이제 실내 농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팜스라고 하는 회사가 분무경 재배 방식을 도입하여서 보기와 같이 대규모 단지의 공장에다가 샐러드 등을 생산하고 수확하여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에어로팜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큰 대도시에다가 이제 샐러드 등을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지금 현재 한국의 티제 본사에서 이제 버티컬 팜을 이제 설계하여서 생산하였고, 각 부분 요소를 간단하게 보시면 양분 컨트롤과 경작과 조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환경 조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분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게 밥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작과 조도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맞춰주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환경 컨트롤 같은 부분에는 온습도나 이러한 부분에서 작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일정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에 적합하도록 이제
간단한 모바일 폰이나 이런 데서도 컨트롤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고안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스마트팜 쪽과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받아들인 환경 부분에서 받아들인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양분 결과에 따른 지표, 경적 결과에 따른 지표, 환경 지표에 따른 지표에 따라서 적합한 농작물이 무엇이고 농가 입장에서는 새롭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사용할지가 상당히 막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의미 있는 성과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으므로 상담을 문의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조금 몇 가지 받아보면 TZ에 특화된 살충제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TZ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충제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액상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티지스의 경우에는 액상과 분말 형태 두 가지 모두 잘 사용이 되는 것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확인되었습니다. 어차피 농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소비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 시장에는 매우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약이 정밀하게 도포될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농약이 정밀하게 도포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일하게 농약이 도포되지 않으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 균, 바이러스, 살충, 그 벌레들에 의해서 한 부분이 오염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매개점으로 해서 얘들이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게 됩니다. 그럼 토마토를 예를 들면 살균이 된 농약을 농약을 통해서 살균을 하지 않으면 한 뿌리 부분에서 생기면 그 일대 5천 평 전체가 다 고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농약을 정밀하게 도포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소 비싼 노즐이라도 해서 정밀하게 도포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 크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노즐 개별마다 다 설계가 별도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 문의를 주시고 거기에 적합한 노즐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XR 노즐이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런 물품들도 단점이 있고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두 성장 시기마다 노즐을 다르게 사용했는데 이에 관련된 비용을 계산 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에서 제출된 데이터이고요. 이것은 저희 나라 한국 시장의 대두 재배 방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두 재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름류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저희는 자체를 취식하는 데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품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실험을 거친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